For master embroiderer Yoon Jung-suk, Korea's unique beauty lies in the gentle curves of a temple roof harmonizing with supple mountain contours. It's not the architecture alone or the nature alone, but the harmonized whole. This holistic, relational perspective echoes Yoon's approach to making aesthetic decisions as an embroiderer. We spoke about this in part 1 of the interview, which is available on my channel. In this second part, Yoon and I explore the tools and processes involved in Korean traditional embroidery before moving on to larger questions about the relevance of craft and tradition in an increasingly digital world. 정리를 잘해 주시네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바늘이라든지 수틀이라든지 이거는 이 도구나 이 재료는 좋아야지 좀 자수하기가 쉽다. 바늘도 좋아야 되고요. 바늘도 수에 따라서 메토 바늘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9호 바늘을 써야 되고 여기는 10호 바늘을 써야 되고 가출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수는 복잡하지 않아요. 도구들이 간단해요. 바늘, 가위, 수틀, 촛, 실 요거 그 정도 있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도안을 뜨기 위한 먹지.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서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싸들고 가서 다니면서 크지 않는 작품이면 여행 가서도 하잖아요. 네. 물론 자수가 여러 어떤 다른 공예에 비해서는 간단할 수도 있지만 또 파고 들으면은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밑그림을 고안하고 바탕천에 수틀을 고정시켜서 그림을 대고 그림에 따라 수를 놓고 그리고 뒷면에 풀칠을 하고 수증기를 쬐고 말리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물론 작품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수를 놓는 그 자체겠죠? 그렇죠. 그런데 도구나 이런 거는 간단하지만 하는 거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작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짜 기분 좋고 할 때는 수트를 처음에 이제 매잖아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도안을 뜬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도안을 딱 떠서 첫 반을 딱 들고 시작할 때가 제일 기분 좋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끝낼 때도 물론 끝났으니까 좋은데 항상 아쉬움이 있죠. 그럴 때는 조금 아쉽다 이런 때가 많죠. 그리고 그 아쉬움이 또 다음 작품을 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전문가시지만 우리처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작품을 봤을 때, 자수를 봤을 때 이게 잘 놓은 수다, 안 놓은 수다를 구분할 수 있는 좀 간단한 혹은 간단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일반인이 딱 봤을 때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색감이겠죠. 네. 색감이 눈에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이제 일반인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은 구도를 아시면 구도를 보실 거고 이제 광택이나 바늘땀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면 그림을 이해하고 났나 이분이 이 그림을 이해를 하고 수를 놨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수를 가르쳐보면 이해를 못하고 노는 사람들이 몇 년 걸려야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색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색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까지 자수장님은 어떤 거든 그 용도에 맞고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네. 색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니면 색에 있어서는 특별히 애착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꽃은 꽃색을 써야 되고 꽃색을 써야 되고 나무 이파리는 나무 이파리 색을 써야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제가 좋아하는 색감은 우리 이제 전통 염료에서 꼭두선이나 쪽염색 이런 부분으로 분리를 하려면 꼭두선이 그 색을 조금 좋아해요. 전통 배색하고 전통 색들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조선 시대나 혹은 한국 고유의 색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방색이겠죠. 네. 그리고 오박 간색, 오방색의 간색들. 네. 그렇게 우리나라 특징 색감이. 그러니까 보면 단청이나 네. 이런 데 가보면 딱 우리나라 색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단청색이나 이런 거.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통의 현대화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전통 자수가 현대 생활에서 쓰임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을 계승해 나가고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제가 해왔으니까 이런 생각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하는 그 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가지지 못한 느끼지 못한 이런 것들 누군가는 꾸준히 이어가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활용도 해야 되고 전승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때까지는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장인분들이랑도 인터뷰를 했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만이 느꼈던 그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전통에 녹아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보존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뭐 우리는 공예라는 사람이니까 네. 공예 문양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있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소리에, 네. 우리 소리에 들어있고, 그 다른 나라에서 느끼지 못한 네. 우리만의 것이 들어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만의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 고유의 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 동안 성찰을 해오셨어요. 근데 자수장님께서는 특히 한국 전통이랑 가까운 일을 하시잖아요. 한국 고유의 미가 뭘까요?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어느 때인가 제가 이제 절에를 잘 가는데 어느 산사를 갔는데요. 그 산 능선하고 산사의 지붕 그 선이 너무나 잘 어울리게 이렇게 돼 있어서 선의 미이지만 자연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게 우리 고유의 미구나. 딱 그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항상 그걸 보거든요. 기둥을 보고 기둥의 흐름도 보고 처마 흐름도 보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저게 우리 고유 미야. 특히 곡선, 고려청자나 뭐 이런 데도 부드러운 곡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고유미가 아닌가? 사실 정말 명쾌한 답변인 것 같아요. 선의 미이고 또 자연 친화적인 게 자연을 보면 직선은 거의 없잖아요. 다 어느 정도는 곡선인데 그런 곡선을 선조들과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 문화에서 계속 사용해 왔던 거잖아요. 그럼 이런 자연 친화적인 미 그리고 선의 미를 선생님 작품에 녹여나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하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불교 자수의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에는 그러니까 사찰도 나오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봤던 영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자연에 가깝고 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 그런 것 같아요. 그 밑그림을 고안하시거나 혹은 수를 놓으실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순간들에서 선생님이 느끼셨던 한국 고유의 미가 표현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질문이에요. 장인 정신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어요. 장인이시니까 장인 정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수장님께. 장인 정신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하고 더 나은 작품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게 저는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주머니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장인 정신이 너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서 처음 봤을 때, 오늘 처음 봤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의 전통을 계속 계승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물건을 상품이나 제품으로만 보지 않고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물건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물론 이거 사용자들도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스며들어 있을 정성과 네. 그 뜻 이런 것들을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장인들은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정성을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작품을 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지 않아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세계가 온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탈물질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지고 감각으로 접할 수 있는 물질적 제품의 가치가 뭘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손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서 느끼지 못한 네. 그 손맛을 느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네, 그럼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손맛이 들어가지만 또 그것을 직접 만졌을 때 보는 사람, 접하는 사람도 손으로 느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눈으로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만져보고 내가 사용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냥 손맛이라고 네. 사용자나 만드는 우리 장인들이나 같이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